자, 3과의 내용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지금 이렇게 핵심 내용이 주제가 먼저 나옵니다. Colorful Story of Art 해서 그 예술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가의 감정하고 연결시키는 글이었었는데, 자, 전시회에서요, 예술가들이 이제 노랑, 파랑, 빨강이라는 원색을 사용해서 그들의 어떤 강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 이제 도입부거든요. 한번 볼게. 많은 아티스트들은 뭐뭐입니다. 자, 여기 밑줄 볼게요.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으로는요, be known as 써도 돼요.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작가들은 유명한데, 이때 이 for는요, 사실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그들의 특별한 사용 때문에 유명합니다. 색깔의 사용 때문에 유명합니다. 됐죠? 자, 갈게요. 그 다음 문장. Y는요, 뭐뭐한 반면이라는, 지금 여기에서는요, 뭐뭐한 반면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대조의 접속사죠. 몇몇 아티스트들은, 예술가들은요, 섞었어요. 흥미롭고 그리고 유니크한 색깔들을 섞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작가들은 사용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하면은 여기에서는요, 무슨 뜻이지? 프라이머리? 어떤 중요한 색깔들이 되겠지.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가자.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색깔들을 사용했습니다. 됐죠? 한번 볼게요. 자, 별거 아니고요. 자, 썸에 밑줄 볼게요. 몇몇 아티스트들은,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류나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봄이야, 이렇게 나왔어. others 이렇게 써도 되게 괜찮습니다. 예를요. 아티스트까지 한 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 다른 아티스트들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As we walk, 우리가 걸으면서, 이렇게 하자. 뭐뭐 하면서. 이때 as는 그럼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뭐뭐 하면서의 시간의 어떤 동시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걸으면서, throw는 뭐뭐를 통해죠, 우리의 최신식의 전시회를 우리가 통해서 둘러보면서, 걸어가면서, 그 컬러풀 스토리 오브 아트, 이 책의 제목이죠. 이 글의 제목이죠. 여기에서 전시회 이름이에요. 이제 동격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는 탐구할 겁니다. 탐험할 겁니다. 자, 이거 해석할 때 익스플로러를요, 해석할 때 1, 우리가 보통 탐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탐구하다라고 해석해줘도 괜찮을 때가 많죠. 그래서 탐구, 탐험할 겁니다. 그 사용을요, 뭐의 사용? 그 세 가지의 우선적인 색깔들의 사용을 탐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적인 색깔들, 중요한 색깔들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프라이머리 컬러를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은 원색, 이렇게 하자. 원색. 가장 근원이 되는 색,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옐로우, 파랑, 그리고 레드, 빨간색, 이 색깔을 탐구할 것이고, 자, 엔드에는요, 우리 습관적으로 세모치고요, 누구를 묶어주는지 볼까요? 이 엔드가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백이 나왔죠. find out, 발견해 낼 겁니다 라고 해서 익스플로러가 1번이고 find out이 찾아내다, 발견해가 2번이 되겠지. 어떻게 그들이 뭐뭐 했는지를, 그 영감의 원천이었는지를, inspiration이 우리 영감이라는 단어 다 알고 있죠? 영감. 영감의 원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영감이었는지를 우리 찾아볼게요. Open your eyes, 눈을 크게 뜨시고요. Listen to story,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try feel,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그 감정들을. 결국 end는요, 눈을 열어, 명령문의 구조.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 그리고 노력해,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그 감정들을, 때 어떤 감정들? 색깔이 보여주는 감정들을 느끼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러운 부분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좀 단어를 조금 짚으면서 갈게요. 뭐뭐로 유명할 때 be known for도 쓰지만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있냐면은 renown을 쓸 수 있어요. renowned 그러면 뭐뭐로 유명한 알려진이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요 단어도 그래요. 셀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얘는 축하는인데 기념하는 에서 유명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D가 붙었을 때 그렇고요. 됐죠? 자, particular는요, 특별한, 특정한에서 specific, 구체적인, 특별한 이런 의미를 쓰고 구별하다에서 distinct. 얘도 구별적인, 특징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까지 같이 외우면 됩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지문에서 우리 같은 다음 단어는 좀 여기에서는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조사하다에서 investigate. 요거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표현으로다가 의미적으로 비슷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examine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많이 쓰여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소스를 우리가 원천이라고 해석하죠. 기원 이렇게는 origin 이렇게 써도 됩니다. origin. 근원이라고 쓸 때요, 요것도 씁니다. wellspring. 자, 계속해서 할게요. wellspring이 그래서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니는 생소할 겁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닐 테니까요. 이모션 뭐 감정해서 뭐 그냥 적어볼까? 안 적기는 좀 마지막에 안 적기 그러니까 feeling 말고 요거 적자. sentiment. 얘가 이제 감정들이라는 표현이고, 자, 이때의 그 that은요, 문법적으로다가 그 색깔이 보여준다, 뭐뭇을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죠? 이런 문법들 정도를 볼게요. 자, 이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사람은요, 프랑스의 강렬한 햇빛 속에서 밝은 노란색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표현했다라는 글이 밑에서 나오고요. 이 사람이 노란색을 선호한 이유는 의학적인 축적도 있어. 왜냐하면 좀 정신병에 걸렸다고 봤거든요. 다른 색깔의 조화를 통해서 기쁨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 나오고, 에드워드 호퍼는요, 미국 사람입니다. 도시의 풍경 속에서 노란색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될 거야. 이게 한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핵심 요약 속에서 키워드들을 좀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 자, 그 첫 번째 아티스트는요, 누구냐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랑이에요. according to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뭐뭐에 따르면 굉장히 저명한 얘기가 나와. 한 연구에 따르면 그 프랑스 도시 아레스라는 그 프랑스의 한 도시는 주어 표시해 볼까? 도시는 had 뭐뭐였습니다. 가졌습니다. 선생님 왜 땡기세요? 우리 봤지.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이렇게 기억하자고. 물론 관계 부사가 들어가서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먼저 파악해 보자고. 그래서 프랑스 도시 그 아레스라는 도시는 had 가지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있냐면 예외적으로 눈에 띄게 밝고 그리고 강렬한 햇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야. 이세셔널하면요, 예외적으로니까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얘는요, 유난히라고 해석하면 돼. 유난히. 보통은 이게 더 많이 나와. remarkably. 눈에 띄게, 유난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눈에 띄게, 밝고 강렬한, 얘는 이제 형용사로다가 강렬한이라는 뜻이죠. 강렬한 하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powerful 있는데요. 괜찮아. 이것도 적어. fierce. 이제 아는 단어는 적지 말고요. 이런 거 적어놔. fierce. 강렬한, 격렬한 햇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아레스라는 프랑스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여기자. 어디 도시냐면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보냈는데
그에 뭐를 보냈어요? later years를 보냈다는데, 자, later years 한 번에 이거 외우자. later years 하면은 얘가 말년에. 말년이 뭔지 알지? 다 늙어서, 다 늙은 그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문법 문제로다가 위치를 쓸래요? where 쓸래요?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우리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도시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말년을 보냈던 아레스라는 그 프랑스 도시는 가지고 있는데 유난히도 밝고 그리고 격렬한 그 햇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고흐가 있었던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빈센트 반 고흐는요, 표현했습니다. 그 햇빛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표현했고, 그리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삶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명사 뒤에서 가로 열자. 그가 거기에서 느꼈던, 여기서 가로 닫자. 그러면 이 가로친 부분만 보면 그는 느꼈는데 뭐뭇을 해서 거기에서 뭐를 느꼈는지 목적어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이 목적어가 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요, 관계대명사라고 할 거고,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뭐가 대시나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에서 느꼈던 그 삶의 기쁨, 에너지, 그리고 그 햇빛들을 표현했습니다. 뭐뭐를 통해서? 밝은 노란색 색깔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밑줄고, 여기 중요한 거죠. 밝은 노란색을 통해서 그가 느꼈던 기쁨, 노란색을 통해서 에너지도 느꼈고, 노란색을 통해서 햇빛도 느꼈던 거야. 그의 짧은 37년의 짧은 산 동안에, 여기도 밑줄 그어놓고 갈게요. 여기도 동안에, 요거는 왜 밑줄 걷냐? 요거죠. 시험 문제. while 쓸래? 또 during 쓸래?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는 구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해당하기 때문에 during을 쓸 거예요. 그의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는 create, 만들었는데요. 그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뭐뭐 이상,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900개의 그림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오브 다음에 위치, 오브 다음에 whom이 있으면은 계속적인 용법을 의심할 건데 이런 구조야. 콤마 찍혀있고 위치는 우리 많이 봤지? 봄이야 많이 봤던 거지? 그러면 콤마 찍고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이것은 또는 이것을 해서 얘가 주어 또는 목적어를 지금 합쳐주니까 아까 접속사 명사는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라 했잖아.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처럼 콤마 다음에 오브 위치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오브 위치가 나왔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해주고 또는 전치사의 무슨 역할도 해줘야 돼? 목적어 역할도 해줘야 돼. 얘는요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는요 진짜야. 이 지문이 나올 때마다,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얘는 문법의 밑줄이 항상 거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그들 중 300개가 이거지. 그 900개들 중에서 300개가, 약 300개는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feature면요 등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feature가 등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뜻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 거의 노란색이 등장합니다. 이렇게도 되는데 등장한다는 얘기는 특징으로 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들 중 300개가요. 노란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의 시리즈는 이렇게 하자. 이러한 그림들의 시리즈는 뭐뭐라고 불려지는 sunflowers까지 가로닫자. 해바라기들 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림들의 시리즈는, 그러니까는 해바라기 등을 좀 그린 그 시리즈가 있나봐요. 이런 것들은 포함합니다. 그의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작품들 중에 몇 개들을 포함합니다. 야,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인정할 수 있는은 알려진이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famous 정도로 쓰인 거야 지금. 그의 가장 잘 알려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몇 개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나왔죠. 몇몇 사람들은, 또 몇몇 사람들이야? 말합니다. have said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의 선호는, 자, 프리퍼런스가 선호죠. 옐로우에 대한 선호가, 이때 that은요 접속사로 쓰여서 지금 주어가 새로 나온 거예요. 옐로우, 노란색에 대한 선호는, 그의 이 아트워크의 선호는 was 뭐뭐 때문이라고 합니다. due to 뭐뭐 때문이다죠. 근데 이 due to가 나오면 보통 그 뒤에는요 그 원인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원인이 나와요. 의학적인 컨디션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나왔던 의학적인 조건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거는 요 네모쳐. 이 컨디션이 보통 우리가 조건, 상황,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조건, 상황,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만성적 질병, 질환이란 뜻이 있어요. 잘 낫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라고 봐야 돼. 의학적인 질병 때문이다. 됐지?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뽐이야. 앞 대신 나왔지? 그러면 여기 봐봐. 포커스의 동사 표시. 그럼 뭐가 빠졌어 이번에는?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 없지. 그냥 무슨 격관계 되면서 이번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면서 동시에 force라는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그 주격관계 대명사야. 이번에 생략이 안 되죠. 그리고 force도 또 밑줄거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하도록 5형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도록 강요하다. 주로 옐로우처럼 옐로우로 보이도록 강요했던 어떤 정신적인 의학적인 질환 때문이야. 이게 정신적인 좀 집어넣으면 조금 저기네. 이것 때문 그의 선호는 뭐 때문이다? 정신적인 질환 때문이야. 왜냐면 이 질환 때문에 모든 세상을 노란색으로 본 질환 때문이야. 이것이 아마도 진실일 수는 있어.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10번 문장의 내용이야. 그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노란색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그게 진실이긴 하더라도 그는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파란색의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렌지의 사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들의 사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색깔들의 조합은, 류나야, 서부터 무슨 뜻이었지? 그치,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지.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 서브 에즈는 뭐뭐로서의 역할이고, 투는요, 동사가 나와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다야. 서브투.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 동사가 나옵니다.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색깔들의 조합은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기쁨을. 됐죠? 어떤 기쁨? 오호, 시험 문제가 오늘 많이 보이네. 전달되어지는 기쁨을. 됐죠? 전달되어지는 기쁨. 그냥 외우지 마. 왜 비행이 생략 가능하냐면 이 컨베어드가 조인을 꾸며줘서 얘가 없어도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분사가 돼도 되고 아니면 비행이 있어도 전달되어지고 있는서 진행의 느낌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행의 느낌도 살려지면서 수동, 그 진행 수동의 느낌이 있었던 거지. 알겠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거 볼게. 그리고 반고은은요 사용했습니다. 노란색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사용했어. 하지만 에드워드 호프의 옐로우의 사용은 표현했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에드워드 호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에드워드 호퍼 얘기가 나오겠네요. 알겠지? 여기서도 에드워드 호퍼야. 외로움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은요, 빈센트 반 고흐는 기쁨을, 에드워드 호퍼는 외로움을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갑니다. 호퍼는 살았습니다. 뉴욕시티에서 살았어요. 리얼이는요, 이렇게 ly가 붙었죠. 거의라는 표현입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을 보면 almost 정도가 되겠죠. 거의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ecade는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그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 봄이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지. 그럼 우리가 아까 그리고 이것은처럼 첫 번째 뭐로 바꿀 수 있면요, 이렇게 후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관계되면서 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creating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표현하는 방식이 관계대명사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 호퍼는 거의 60년을 뉴욕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 묘사하는 그림들을. 능동이네요. 도시의 어떤 도시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그리다. 자, 그래서 depict가요. 자, 니네들이 보이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pict가요. 어디 갔어? 얘가 그림이라는 표현이야. 그리다라는 픽처에서 나온 단어야. depict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describe야. 느낌은 요거야. 크라이브가 붙으면은 얘는요, write의 의미로서 쓰다, 그러니까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고, depict는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리다라는 의미 다 있어요. 도시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들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지어 친숙한 장면들이 could cause 야기시켜줄 수 있는지를 그럼 이렇게 가자. 의문사 그리고 친숙한 그 장면들 배경들이 주어 cause 야기시키다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나온 거네. 그 장면들은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친숙한 장면들이 야기시킬 수 있는지.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보이는 거야. cause가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요거 이제 알죠. 선생님하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시청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느끼도록 야기시킵니다.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을?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도시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도시의 광경이 굉장히 친숙한 장면이긴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끝난다고요? 아니겠죠. 실망할 뻔했어요. 자, 호퍼의 나이트 워크는요. 자, 이제 나이트 워크는 요거는 밤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나이트 워크, 밤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제목입니다. 호퍼의 나이트 워크라는 작품은 is good,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것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면 봄이야. this가 가리키는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어? 밤의 장면을 통해서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거기에는 노란색을 사용했는데 그 노란색이 외로움을 느끼는 좋은 예시야. 거기에는요,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동사와 주어가 어떻게 된다? 도치가 일어나서 is 쓸 건가요? a 쓸 건가요? 너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니까 a를 골랐어요. 자,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디너. 자, 디너는요, 식당이 되겠어요. 일단 식당. 여기 식당이라고 보세요. 식사 말고. 식당 안에 4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were clearly not together. 분명히 함께 있지는 않아요. 됐지? 되는 거야? 이 부분을 한 번에 but도 마찬가지로다가 who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and만
포함하세요라는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so가 될 수도 있고 but이 될 수가 있고 and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는 but입니다. but. 알겠지? 이거 바뀐다고 무조건 외워서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함께 있지 않아요. 그 밝은 노란색 벽은 create 만듭니다. 극적인 드라마틱, 극적인 뭐를 만드냐 하면요, 컨트라스트, 대비를 만들어요. 자, 여기에 밑줄 볼게요. 극적인 대비를 만듭니다. 이 노란색이 극적인 대비를 만들어요. 뭐뭐에 대한 그 어둠, 바깥쪽의 어둠에 대한 대비를 만듭니다. 바깥쪽은 좀 어두운가 보죠. 우리 글이 보인.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있는데 4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바깥쪽은 외부라서 여기는 검은색이야. 어두워. 하지만 여기는 밝은 노란색을 썼어. 그리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콤만 찍혀 있고 ing 강조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can be 있을 수 있는지, 똑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지를 강조해. 하지만 그리고 또 뭐였어? feel apart니까는 feel apart는 이건 뭐야? 떨어져 있다지. 아, 같은 공간에 있어. 근데 분리되어 있는 거, feel apart, 분리됨을 느끼는지를 강조합니다. 됐죠? 그림을 한번 이때쯤에 좀 보고 싶네. 자, 어파트는요, 밑에다 한번 적어보자. 어파트는 비슷한 뜻이 뭐가 있냐면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나눠져 있으니까 separated. 그럼 얘가 분리된 이라는 표현이고, 거리가 있으니까 distant. 거리가 있어. 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느끼는데, 거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분리됨을 느낀다, 어파트를 느낀다, 똑같아. 똑같이? 오케이. 호포 어토메트, 이 사람. 호토 어토메트라는 사람. 자, 호토 어토메트는요, 이게 호포의, 이게 제목 이름이야. 글의 이름이야, 이거는. 그래서 자동 판매식 식당이래요. 이건 책을 우리 교과서 봐야겠네. 자동 판매 식당. 이거는 외로움의 감정이 심지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가 여기서 직접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썼죠.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자, 다이렉트가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강렬하게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이 단어가 선생님이 지금 놨거든요. 서브틀. 얘가 미묘한이야. 훨씬 더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조건 단편적 1차원적으로다가 다이렉트 나오면 인다이렉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외로움의 감정이 훨씬 더, 비교급 강조니까 이분 밑에다가 훨씬이라고 적을게. 비교급 강조. 비교급 앞에 이분이 있으면요, 훨씬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심지어라고 해석해 주면 안 되고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 훨씬 더 직접적인? 야, 그럼 훨씬 더 직접적인은 여기서 문맥적으로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너 이 단어 아나? 익스플릭트? 얘가요, 명시적인이란 표현이고 분명한이란 뜻이거든요. 그 옐로우, 노란색 불빛은 리드, 이끕니다. 그래서 얘도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끄는데 그 시청자들의 눈을 어디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끌어요? 그 옐로우 모자로 이끕니다. 그 여자의 옐로우 모자로 이끕니다. 자, 가보자. 그 옐로우의 빛은요, 그 시청자들의 눈을요, 옐로우 모자로 이끌어. 그 여자의 옐로우 모자로 이끌고, 그리고 쿨 쉐이드. 이때 쿨은요, 멋진 시원한이라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지? 여기서는 그냥 차가운이고요. 이때는요, 쉐이드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얘가 색조입니다. 색조. 차가운 색조는 다른 색깔들의 차가운 색조들은 대조를 이룹니다. 됐죠? 누구랑? 따뜻한 옐로우랑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강조해요. 뭐를 강조하냐면 그녀는 is on her own. 자, 이때 요거 밑줄고 her own, 이거는 혼자 이런 표현입니다. 외로이 이런 표현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비슷한 단어는요, alone, 혼자서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지? 자. 김한기라는 우리 사람, 그 우리나라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앙리 마티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
자, 파란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색깔, 파란색이라는 색깔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밍 이펙트를요. 자, 카밍 이펙트 하게 되면은 진정시키는 이라는 형용사죠. 진정시키는 또는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하면은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이라서 creat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요 단어 만들어내다, generate 이런 단어로다가 우리가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차분하게 하는인데 요 단어가 알아야 돼요. sooth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othing. 그럼 얘가 차분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릴렉스도 있는데요. 맞아요. 릴렉스도 이제 차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심지어 그의 날 동안에 in 파리에서 그의라고 갑자기 나와갖고 선생님 지금 본 거예요. 파리와 뉴욕에서의 그의 날 동안인데 지금 여기서는 김환기라는 사람입니다. 김환기라는 이분은 never forget,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조금 그러면 파리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 정도로 그냥 의역하면 돼요. 김환기라는 사람은 결코 한국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계속 할게요. 그 파란 하늘과 그리고 파란 바다는 리마인드 했는데, 이 리마인드라는 거는요, 항상 이렇게 오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리마인드. A로 하여금 B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5분은 전치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수로 바꾸게 되면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가 데디아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느낌으로다가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은 그로 하여금 신안이라는 곳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신안, 그쵸? 그의 고향이야, 한국의 고향. 그리고 이것은 and is로 좀 적을게요. inspired, 영감을 주었는데 그가 이것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목적 보호 형태로다가 영감을 주다 5형식이 된 거고요. 영감을 주다를요, 여기에서 encourage로 써도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큰 의미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문맥적으로 비슷해집니다. 만들도록 했는데 그림들을 만들도록 했어요.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진 이거가 되겠죠? 여기도 밑줄게 filled with 다양한 섀도우는요 파란색의 음영이야. 음영. 근데 여기서 음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색조라고 되어 있네요. 색조. 파란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색조로 채워진 그림들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영감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거 했고, 5형식 동사 다 쓸 수 있어요. motivate도 쓸 수 있어요. 동기부여를 해줘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도록 해준 거고요. 이러한 행동이 나오도록 stimulate, 자극하다라는 동사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은 그로 하여금 그의 고향인 신안이라는 곳을 기억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의 무슨 부분이 빠져 있어? 동사의 주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where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장소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목적 보호로다가 만들도록 했어요. 그림으로 채워진, 뭐뭐해진이라고 우리가 뭐로 해석했으니까 수동으로 해석했으니까 이렇게 ed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의 파란색의 사용은 was 뭐였냐면 그 표현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가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여기까지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지금 쓰여 있고요.
그 장소를 미스는요 이때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놓치다가 아니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는요 뭔가를 바라다니까요 요 단어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워하다, 열망하다라 그래서 long for, 아니면 이 단어 알아요? 연이라는 단어 압니까? 연, 얘가 그리워하다, 바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자랐던 장소, 이렇게 되죠. 다시, 그의 파란색의 사용은 얼마나 많이 그 장소를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표현이었었습니다. 됐고요. 류나야 여기 잠깐 보면 여기에 생략된 거는 뭐가 생략됐어? 위치가 생략돼 있어요? 아니면 where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쵸?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죠 라고 하면 틀렸어요. 왜냐면 in이 여기 있잖아요. 전치사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알겠지? 근데 류나야 한 번 더 하자. 만약에 in이 없었다면 그때는 뭐 골라야 되는 거야? 그때는 where 골라야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문법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트랭퀄리티? 트랭퀄리티란데? 오, 이게 작품 이름인가 봐요? 여기에서 그 깊은 파란색의 파도는, 그리고 빛은, 블루, 다트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하자. 다트는 지금 점묘화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빛이 아니라 가벼운 옅은이라고 해석하자. 가벼운 옅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짙은 푸른색 이렇게 하자. 디프는요 여기서는 짙은이고요, 이 라이트는 옅은이 되는 거야. 그 짙은 파란색의 파도와 그리고 옅은 파란색의 그 점들은, 이렇게 할까? 점들의 물결은 요거다. 요렇게 요만큼이 꾸며주겠네요. 그런 어떤 짙은 파란색과 그리고 옅은 파란색 점들의 파도는 bring up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bring up 하면요 떠올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떠올리게 하다. 그러니까는 뭐 불러일으키다니까는 evoke, 어떤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동사가 있죠. evoke,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뭐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 그리고 하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한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faint, 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점들을요, as 뭐뭐 할 때, 그가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 때?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from home, 고향에 있는, 고향으로부터의 사랑하는 사람과 고향에 있는 그 친구들을 떠올릴 때, 떠올리면서 각각의 점들을 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니까는 그 뒤에 항상 단수 명사가 왔고요. thats에 s 붙이면요, 또 틀린 문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은 우리가 능동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ed를 쓴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이렇게 자꾸 찾아내는 연습할게요. 반면에 헨리 마티스는, 자, 이번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할 거야? 우리 황기영님은 끝내고 이번에는 이제 마티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티스는요 그렸습니다. 잠깐만 가볼게. 마티스는요 마티스의 파란색은 speak of, 말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speak of가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뭐뭐를 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뭐 express, 표현하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 뭐죠? represent, 나타내다, 표현하다라는 표현이고, freedom은요 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는 freedom이지만요 고등학교 때는요 이 단어 더 많이 쓰죠. liberty, 얘도 자유죠. 폴리네시아, 스카이,
and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 스카이 앤드 폴리네시아 다 이게 제목이야. 이게 제목입니다. 그냥 폴리네시아, 하늘과 폴리네시아 그리고 바다 이런 정도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두 개의 뭐요?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응? 그럼 이게 어디에서 끊기는 거야? 두 개의 작품입니다. 지금 세 개잖아. 뭐 어떻게 어디까지가 갈게요. 네, 그 작품은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역시 이때 have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이 have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이니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워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시 꾸며주는 게 작품들을 꾸며주니까 이 대시 이제 작품들 works예요. 그러니까는 has가 아니라 have가 왔어요.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죠. 숨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중의 삶에서란 얘기는 말년에 늙었을 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말년에 그 마티스는요, 헤드 서저리니까요 수술을 받았다가 되는 거야. 서저리가요 외과적인 수술을 얘기하는 거야. 외과적인 수술. 얘는 암이죠. 캔서는 암이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암 수술은요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때 이 레프트가요 별표 치세요. 왜 별표 쳤냐면 이건 알 필요가 있어. 우리는 리브를 해석할 때 남기다 떠나다 정도로 해석해 주는데 얘가 뭐냐면요 남기다 떠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떠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야. 그래서요 이때는 몇 형식으로 쓰이냐면은 이게 5형식으로 쓰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글을 남겼는데 그가 어떤 상태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겼습니다니까는 이때는요 킵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5형식이 킵하고 리브는요 항상 똑같이 써.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에 목적 보호로다가 형용사 나오는 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능력 하게니까는 예를 들어서 unable가 나오게 되면 얘는 틀린 거예요. 이거 뭐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글을 어떤 상태로 남겼어요?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겼어요. 뭐를 할 수 없어? 서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In front of 이젤. 이젤이 그 미술하는 애들은 알 건데 그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세워두는 받침대 같은 걸 이젤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서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암수술 받고서는요 이제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우리 알고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그는 만들었는데 작품을 만들었어요.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우리가 늘 하던 거죠. 붙임으로써 누구를 붙였어? 종이들을 붙였어요. cut out 종이들을 cut out이니까 여기서는 잘라진 것들 이렇게 하면 되지. paper cut out 됐죠? 오케이. 자 cut out 하면요 종이 조각이라고 하자. 잘라진 것들이라고 할게. 동사가 아닙니다. 종이에 조각들을 붙임으로써 그리고 나서 그렸습니다. 그림으로써 여기에 ing가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세부 사항들을 그림으로써.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할게. 그러자는 거. 작품을 과정이 나오는 거야.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나왔어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종이를 우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칠하는 방식으로다가 했어요. 비록 그의 신체적인 그 어려움,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그 어려움이 막았는데 프리벤트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어디 밑줄 것 같아? 봄이 프롬에 밑줄 것 같지? 그러면 우리 늘 하던 거야. prevent A from이죠. 그럼 막다 예방하다가 아니라 A를 이 from이 나온 순간 예방하다 막다가 아니라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from은 전치사기 때문에 ing 동명사 형태로 오겠지. 그래서 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이거야. 비록 그의 신체적인 그 어려움이 또는 육체적 어려움은 그가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하게 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그 자유를요. 그가 경험했던 자유를 기억했어요. 그가 경험했던 자유. 그러면 봄이야, 지금 이 부분에 주어 동사가 또다시 새로 나오는데 접속사가 없지?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위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자유를 기억했고요. 뭐뭐 하면서 수영하는 동안에 타히티안 바다에서 타히티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에 그리고 바라보는 동안에 looks through the salt water. salt water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동안에 down 어디를 봤어요? 그 바다의 바닥이니까요. 이거 뭐라 해야 돼? 바다 속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up to 하늘까지. 소금물을 통해 look down이 look through 통해서 봤는데 어디로서 바닷물을 아래로 봤어. 아래로는 어디로? 그 바다의 바닥이니까 바다 속을. 위로는 어디 쪽으로? 하늘 쪽으로. 여전히 타히티 바다에서 소금물 너머로 바다 속과 그리고 하늘 위로 보던 자유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를 잊기 전의 경험인 거지. 이 부분을요, 이거 하면서 경험했던 자유를 그렸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경험했는데 요거 하면서 경험했던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마티쉐의 경우에서는 어떤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색깔 파란색을 가지고 파란색.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환기 형님 얘기, 요거는 마티스 얘기 두 가지를 같이 하자면 그리움과 자유 표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너 피 보면 쓰러지는데 왜 그런 거? 잠깐만. 자, 가볼게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색깔은, 이제 우리는 빨간색. 우리의 마지막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보자. 그리고 이것은, 종종 자주 관련돼 있습니다. 봄이야 요거 외워야 돼. be associated with 요거를 외울 겁니다.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 또는 뭐뭐랑 연관짓다는 표현이야. 한번 적어보죠.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A와 B를 연관짓다. 관련시키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해야 돼. A는 B와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생명과 그리고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생명과 에너지 또는 생명과 활력들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자, 주제문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R.C. 고먼이라는 사람과 뭐로서 알려진 피카소야.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트의 피카소라고 알려진 고먼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느꼈었을 거야. 이 정도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 자, may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게 되면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요,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추측의 의미로다가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정리할 때 웬만하면 모든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will이든 그러니까 could든 may든 이런 게 have 플러스 pp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약한 추측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must를 쓰게 되잖아요. must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얘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강한 추측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줄여서 그냥 확신이라고 그래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만약에 should를 쓰게 되면은 이때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추측으로 해석이 되면은 메이나 쿠드나 우드를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머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확신입니다.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슈드는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안 할 것을 후회하다는 유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갖고 바꿔요. 가볼게. 그 고먼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느꼈을 건데 똑같은 방식을 느꼈을 거야. 언제? 요때. 그가 만들었을 때. 나바조 벨벳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뭐 했을 겁니다.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꼈는지 모르게 어떤 감정을 똑같이 느꼈을 거야. 누가 느낀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 하면요, 그 미국의 원주민이니까 인디언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 자, 그 다음 거 보죠. 그 그림은 디피트,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요, 저 밑줄 긋게. 디픽트 하면요, 이 픽트가 이제 사진이거든요. 픽트가 사진. 그래서 얘는요, 묘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describe랑 똑같아요. 묘사하다.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서 묘사하다 해서 portray. 잠깐만. R이 빠졌다. portray도 있고, 또 뭐 일러스트도 있죠. illustrate,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림 그려서 설명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은요,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여자를 묘사하는데 어떤 여자? 앉아있는 여자를 묘사합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이거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바닥에 앉아있는 여성을 묘사합니다. 그녀의 외형은, 그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resemble, 닮았는데, 자, resemble의 밑줄 긋게요. 요거는 문법 문제로 다 많이 나옵니다. resemble이 무슨 뜻이니? 뭐뭐랑 닮다란 표현인데, 뭐뭐와 닮다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죠. 하지만 이 resemble 이 안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리젠블 안에는요, 뭐뭐와 닮다라는 의미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얘는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이 전치사가 있다는 얘기는 자동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with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resemble with 하면 틀립니다. 가볼게. 그녀의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resemble, 닮았는데 with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대한 산과 닮았습니다. 뭐를 반대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깊은 스타리, 별이 빛나는 이죠. 스타리, 별이 빛나는 밤하늘, 깊은 밤하늘의 그 배경과 대항한 그 산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하냐면 관계를요. 그녀와 자연 사이에서의 관계를 뭐 하면서? 암시하면서 그 별이 빛나는 푸른 밤과, 깊고 푸른 밤과 밤의 배경하고 대비한 그 거대한 삶을 닮았습니다. 산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이미지가 산 또는 밤하늘과 결합해갖고 결합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난 이런 그림을 잘 몰랐어요. 때때로 빨간색은 사용되어집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밑줄 볼게요. 자, 사용되어지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be used. 구문이 있어요. to가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용되어집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두 번째 거 볼게요. be used to 다음에 요번에는요 ing가 나왔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be used to가요, 지금 뒤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로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면 어디에 익숙하다야.
비동사 없이 used to 하게 되면요, 조동사로 그냥 쓰여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 지금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거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ing가 나오면 표현하는 데에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에로 해석이 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동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가볼게. 때때로 빨간색은 사용되어지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크라우드 모네에 되는 거네. 그 모네의 가을의 효과는, 이거 뭐야? 아르헨티나인가요? 아르헨티나에서의 그 가을의 효과는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아티스트가 celebrate, 축하했는지 기념했는지, 그 아름다운 가을의 순간을 얼마나 했는지. 우물. 그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아르장테유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장소야. 클라우드 모니의 그 가을의 효과 아르장티유래요. 거기에 프랑스니까 여기에 가을의 효과라는 그 그림, 작품 이름입니다. 얼마나 그 작가가 아름다운 가을의 순간들을 기념했는지를 뭐합니다? 보여줍니다. 가볼게요. 그 파란색, 그 밝은 빨간색은 그림 속에서의 밝은 빨간색은 상징합니다. 놀라움과 그리고 트랜스포메이티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트랜스포메이티브는 형태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란 표현이지, 자연의 힘, 놀라운 자연의 힘과 그리고 늘 변하는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밝은 빨간색이. 자, 빨간색의 의미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요, 포착합니다.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포착하는데 그 숲이 바뀔 때, 밝은 빨간색으로 바뀔 때의 그 순간을, 빨간색으로 바뀔 때의 그 순간을 뭐합니다? 순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왜는 밑줄 그어볼게요. 이 왜는 그럼 뭐뭐 할 때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지금 뭐로 할까? 때보다는 이러한 순간이 낫겠지. 관계 부사가 낫겠지.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을 갖고, 그리고 캡처하고 그 그림은 반영합니다라고 해서 이때의 동사는요, 사로잡고 그리고 반영합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지금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가 동사 두 번째 동사 2번으로 볼게요. On the surface of a river, 그 강의 그 서페이스, 표면에 반사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지금 요게 선생님이 얘를 묶어줄 줄 알았더니 지금 해석이 조금 그래. 반사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바뀌는 그 순간, 그리고 반사되는 순간, 이렇게 해석하자. 를 합니다. 됐어요. 자, 결론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색깔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땡큐. 고맙습니다. 가보자. 색깔은 강력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극하기 때문이야.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들을요. 됐죠?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인데 노란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이제 그 어떤 감정적인 했던 것들이 나왔었죠. 얘네들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아티스트들은 사용합니다. 똑같은 색깔을 사용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깔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작품을 해석하는 그 방식은 이렇게 돼야겠다.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은 how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작품을 interpret, 해석하는 그 방식은, 자, 해석하다 요 단어 하나 기억해 둘게. decode. 그 작품을 디코드하는 방식은 can be various, 다양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양한이요, 여기까지 variety 말고 diverse도 외워두고요. 그리고 multiple, 다양한 거니까.
multiple, 다양하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en your eyes, 눈을 떠. 그리고 let, 허락해. 그 예술 작품의 감정이 come to you, 너에게 다가오도록, come to you, 너에게 떠오르도록, 다가오도록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좋아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싫어할 수는 있어. 하지만 예술은 항상 take, 데리고 가는데 너를 어디로 해서요. take 다음에요.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장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데리고 가자야. 그 삶 이상으로 그것을 너머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을 넘어, 일상이니까는 현실을 넘어서, 일상을 넘어선 장소로다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짧습니다. 이 정도까지